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RPA와 비즈니스 트렌드 세 번째 시간으로 RPA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비즈니스에 적용해서 성공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베스트 유스 케이스, 그러니까 RPA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그런 가장 적절한 사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어떤 뭐 고객 서비스라든지 그리고 어떤 매출이라든지 송장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매출을 주문하는 부분, 그리고 인사 업무 관련해서 뭐 채용이라든지 그리고 급여를 처리하는 부분, 그리고 상품 가격을 비교하는 부분, 그리고 고객 정보를 관리하는 부분, 뭐 데이터를 추출하는 이런 식의 어떤 여러 가지 우리가 현장의 업무에서 우리 주변에서 자주 접하는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RPA를 기술을 이용을 해서 프로세스를 자동화를 하는지에 대한 어떤 베스트 유스 케이스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PA를 이용한 어떤 사례 연구 첫 번째로 고객 서비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떤 고객들은 어떤 물품을 구입을 하든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한 다음에 사후 서비스로 고객 서비스를 받을 때 여러 가지 빠른 응답과 그리고 어떤 빠르고 적절한 어떤 응답을 받는데 익숙을 합니다. 자동화된 어떤 고객 관리 시스템은 어떤 미리 어떤 정의된 어떤 매뉴얼을 어떤 프로세스를 자동화를 하고 또 뭐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또 뭐 쿼리를 통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초기에는 고객이 원하는 간단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미 정의해 놓은 매뉴얼에 따른 답변을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정의된 고객 어떤 매뉴얼에 의해서 답변을 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어떤 이미 뭐 정의해 놓은 어떤 그런 프로세스에 따라서 적절한 고객 관리 상담원에게 연결을 시켜주고 그 어떤 직원을 통해서 어떤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많이 어떤 고객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실제로 뭐 고객 통화를 통해서 어떤 업무를 하지 않아도 뭐 이미 정의되어 있는 어떤 프로그래밍화를 통한 어떤 그런 고객 서비스를 통해서도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런 식으로 규칙이라든지 룰 기반의 프로세스를 이용을 해서 실제로 고객 서비스 관련한 업무의 한 7, 80% 이상을 자동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이 어떤 쇼핑을 한다든지 어떤 고객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가장 싫어하는 점을 물었을 때 참가자들의 대부분 어떤 답변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다리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만 사항으로는 적절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콜센터에 전화를 했을 때 뭐 어떤 담당자가 연결되지 않아서 어떤 계속 기다리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담당자가 연결이 됐는데도 내가 원하는 답변을 하지 못해서 다른 담당자에게 계속적으로 연결이 돼가지고 기다리게 되고 내가 원하는 답변을 빨리 받지 못할 때 어떤 고객들은 불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물품을 구입을 했을 때 내가 뭐 환불을 하고 싶어서 환불 신청을 했을 때도 환불이 지연이 된다든지 환불이 느리게 이루어졌을 때 떤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평판은 높은 점수를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고객 서비스의 핵심은 빠른 응답과 원하는 효과적인 답변을 제공하는 건데요. RPA 시스템은 문제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그리고 빠르게 답변을 제공하고 환불이 필요한 경우에는 어떤 프로세스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환불이 처리되도록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RPA를 통해서 기업과 고객 모두에게 이런 불만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반품 같은 경우에는 반품 프로세스를 자동화하는 겁니다. 고객이 상품을 반품하려고 신청을 하면은 뭐 앞단에서 보통은 이제 프론트 단에서 원하는 그런 어떤 그 고객이 원하는 것을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따라서 기존에 사람이 다 하나하나 확인을 하고 처리를 했던 부분들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약에 설계가 된다면은 빠른 시간 내에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품에 대해서 뭐 배달을 하거나 뭐 그런 식의 그런 어떤 물품의 이동들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저장되어 있는
그런 로그 데이터를 통해서 뭐 구매 내역도 확인하고 물품의 배송 위치도 확인하고 알려주고 뭐 그런 식으로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통해서 고객이 원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자동화를 통하면은 모든 프로세스가 간소화되고 빠르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어떤 사람이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뭐 물품의 금액에 따라서 어떤 승인을 생략을 하고 빠르게 업무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반품 같은 거 할 경우에는 뭐 라벨을 이메일을 보내서 고객이 바로 라벨을 출력을 해서 반품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들을 프로세스를 자동화해서 어떻게 보면 업무를 진행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고객 서비스를 잘 RPA를 통해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몇 가지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페덱스 사례인데요. 페덱스는 글로벌 배송 어떤 업체입니다. 물품을 배송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서류를 보낸다든지 그런 어떤 배송 대행 업무를 하는 글로벌 업체인데요. 페덱스에서 만약에 카드를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마스터카드나 비자 카드의 어떤 신규 카드를 발급을 하는 경우에 발급을 할 때 그 페덱스를 통해서 고객에게 실제 어떤 실물 카드를 전달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카드가 배송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어디에서 배송이 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배송의 상황을 알고 싶거나 그리고 배송이 완료가 됐다고 어떤 조회가 됨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물건이 직접 오지 않았을 때 어떤 추적 넘버를 가지고 페덱스에 콜센터에 전화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페덱스 사이트를 통해서 추적 번호를 통해서 고객센터에 연락을 하고 싶었을 때 지금은 페덱스가 바로 고객센터의 상담원과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채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말하는 식으로 이렇게 그 트래킹 넘버를 어떤 추적 넘버를 집어넣고 내가 지금 어떤 필요한 서비스를 어떤 간단한 단어를 몇 개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런 어떤 이미 프로그래밍화 되어 있는 답변을 통해서 그런 어떤 답변을 바로바로 자동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덱스 고객은 어떤 실제로 사람과 연결하기 위해서 시간을 소비할 필요 없이 어떤 이런 자동화된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답변을 바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라고 미국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한국의 국민은행 같은 큰 상업은행인데요. 여기에서는 어떤 자산 관리형 어떤 가상 비서의 에리카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어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에 다운을 받던지 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어떤 그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고객 서비스를 받고 싶을 때 그 타이핑 어떤 그런 채팅을 통해서 이 에리카라는 가상 비서와 대화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답변을 바로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에리카는 실제로 사람이 아니고 프로그래밍화된 어떤 그런 그런 고객 서비스 담당자이고요. 그리고 이런 또 그런 단순히 고객이 원하는 것에만 답변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사 고객의 계좌 잔액을 분석해서 어떤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잔액보다 더 많은 소비를 했을 때 그게 경고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카드 대금 납부를 미리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회사에서 우리가 어떤 업무를 수행을 할 때 많은 업무 중에 인보이스 프로세싱 업무도 RPA를 통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영역입니다. 송장, 보통 인보이스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 송장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판매를 할 때 거래 상품의 어떤 주요 사항을 표기한 문서를 인보이스라고 합니다. 즉, 송장이라는 것은 발송인이 어떤 물건을 사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래 어떤 상품 명세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대금 청구서의 역할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건을 판매를 할 때 얼마의 단가에 얼마에 몇 개의 어떤 수량에 어떤 언제에 어떤 물품을 판매하겠다 이런 어떤 대금 청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데나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송장 처리는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품을 뭐 한 달에 한두 개 파는 게 아니겠죠. 뭐 수천 개라든지 수만 개 판매가 이루어지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든 성장을 뭐 수만 개를 처리를 하는 것은 엄청난 어떤 회사의 업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송장을 대량으로 처리를 할 때 반복적인 어떤 수작업들이 많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잘못 시스템에 입력을 한다든지 잘못 관리가 됐을 때 지불이 지연이 된다든지 그리고 대금을 받는데 시간이 지연이 된다든지 이런다면은 원활한 비즈니스 어떤 운영을 위해서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연구 보고에 따르면은 보통 기업들이 영수증을 발행한 다음에 지불 승인을 받고 이런 송장을 처리하는데 보통은 한 4, 5일에서 길게는 한 16, 7일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또 단순히 어떤 시간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직원들이 수작업으로 하나하나의 송장을 처리를 하고 일일이 그걸 다 데이터를 만약에 어떤 그런 매출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ERP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은 어떤 회사나 직원들에게 어떤 업무의 부담이 크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실수가 생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여러 가지 회사나 어떤 조직 부서에서는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송장 업무 처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화나 자동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받고 송장을 발송하고 문서를 받고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비용들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력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보통 이런 송장 처리, 인보이스를 관리를 할 때는 공급업체나 아니면은 판매업체나 이런 쪽에서 수령하는 어떤 송장들이 다양한 형태의 문서들로 보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종이 사본으로 받을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워드 파일, 그러니까 MS 워드 파일로 받을 경우도 있고, 한글 프로세스 문서로 받을 수도 있고요. PDF 문서로 받을 수 있고요. 팩스로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문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회사의 재무팀이나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들은 다양한 어떤 형태의 문서의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본인의 그 회사의 업무의 그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폼에 맞게 집어내야 되는 그런 어떤 그 어떤 업무의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작업이나 수동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종이의 문서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PDF를 만든다든지 이런 다양한 타입의 문서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시스템으로 집어넣고 전송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맞지 않는다면은 이 또한 또 재작업을 해야 된다든지 확인을 해야 되는 어떤 시간이라든지 인력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소모들이 발생하는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송장 처리를 디지털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런 인보이스 보통 영수증이라고 할 때 송장을 받을 때 보통은 어떤 인보이스를 PDF 형식으로 받아서 그리고 PDF로 받아가지고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로봇이 어떤 그런 인보이스, 송장 PDF 파일에서 특정 영역에 있는 필수적인 데이터만 그 어떤 소프트웨어 로봇이 추출을 하고 그리고 여기 필요한 데이터만 회사의 어떤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은 ERP 시스템, 그런 시스템에 필요한 데이터를 어떤 로봇이 직접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보통은 사람이 했던 작업을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우리가 인보이스를 잘 받았다든지 데이터가 정확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된다면 소프트웨어 로봇에서 확인이 된다면은 이런 소프트웨어 로봇이 그 어떤 거래 업체의 직원이나 공급 업체의 대표 이메일로 확인 이메일을 보내고요. 그리고 이런 이메일을 보내야지 담당자나 이런 사람들이 인보이스를 잘 받았다는 것이 확인도 될 수 있죠. 이것 또한 사람이 하던 업무인데요. 이런 업무를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이런 인보이스를 받고 거기서 데이터를 추출을 하고 데이터를 회사의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이런 업무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인보이스 관련된 문서를 특정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리고 이메일 주소도 확인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공급 업체의 정보가 업데이트 되어 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세금 관련된 업무에 대한 부분들 이런 어떤 기타 백그라운드 작업까지도 어떤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신하게 되기 때문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을 어떤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RPA를 적용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베스트 유스 케이스는 바로 어떤 세일즈 영역일 것입니다. 보통 뭐 회사의 판매, 세일즈를 담당하는 영업사원들의 주 업무가 뭐 사람을 만나고 아니면 고객을 만나서 영업에만 집중을 한다면은 회사의 매출이 더 올 수 있겠죠. 하지만 보통 어떤 회사 조직 내에서 이런 영업사원들은 어떤 직접적인 영업 업무 이외에 영업과 관련 없는 업무도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그런 어떤 영업과 관련한 업무에 쓰고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고객을 만나고 또 새로운 고객을 유치를 하고 이런 경우에 만약에 고객의 뭐 주소가 업데이트 되었다든지 전화번호가 변경되었다든지 이런 경우, 그리고 새로운 고객을 유치를 해서 그런 어떤 새로운 어떤 고객 계정을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어떤 그런 고객 관리 시스템이나 ERP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데이터도 관리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시스템, 고객 관리 시스템의 데이터도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주문을 받고 물건을 보내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뭐 오류라든지 그런 잔업무들을 실질적으로는 영업사원들이 많이 담당을 하고 있죠. 만약에 RPA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로봇이 영업사원들이 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뭐 데이터 입력이라든지 데이터 관리, 고객 관리 같은 이런 업무들을 대신 해줄 수만 있다면은 영업사원들은 주 업무인 어떤 세일즈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가 있죠. 그리고 영업사원이 기존에 뭐 어떤 반복적인 데이터를 입력하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수가 있을 때 그런 생길 수 있는 어떤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를 하고 그리고 또 영업사원들은 이런 어떤 소모적인 그리고 반복적인 작업을 로봇이 대신 해줌에 따라서 더 많은 고객들과 소통하고 어떤 외부에 나가서 고객들과 만나고 고객들에게 어떤 상품들을 더 잘 설명을 하고 그리고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치를 창출하고 어떤 투자해서 회사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급여 처리 페이롤 부분입니다. 페이롤 부분은 회사에서도 중요하고 직원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업무인데요. 하지만 업무 자체가 여러 가지 반복적이고 그리고 어떤 그냥 정해진 프로세스에 따라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RPA가 적용 가능한 부분입니다. 급여 처리는 보통 뭐 매달 정해진 날짜에 모든 조직의 뭐 HR 팀이 중에서 어떤 이런 급여를 담당하는 직원이 주로 담당을 해서 급여를 지급을 하고 뭐 세금 처리를 하고 이런 부분들 업무를 하는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반복적인 업무이고 그리고 많은 양의 데이터 입력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로 인해서 직원들이 피해를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불만족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회사의 정확한 데이터를 반영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RPA 기술을 이용을 하면은 여러 시스템, 그러니까 뭐 직원 데이터라든지 그 직원의 급여의 정보, 세금 관련된 부분 이런 데이터들을 다 잘 합산을 하고 데이터를 일관성을 검증을 하고 그리고 뭐 수입이나 뭐 여러 가지 공제를 검증을 할 수 있는 것을 어떤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신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리고 실제로 뭐 여러 가지 어떤 해외에 HR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이런 RPA를 통해서 급여 처리를 대신했을 때 실제로 뭐 월 평균 60시간의 처리 시간과 그 다음에 한 6명 정도의 정규직 직원의 수고가 필요한 어떤 업무를 한 10만 건의 업무를 RPA 이 어떤 소프트웨어 로봇이 대체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류는 거의 0에 가까운 건이 발생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페이롤 관련된 급여 처리 부분은 어떤 정형화되고 이미 정해진 어떤 그런 이미 디파인된 프로세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구현이 빠르고 실제로 투자 수익 리턴 오브 인베스트먼트 ROI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페이롤 업무의 대부분을 자동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시간을 엄청나게 단축시킬 수 있고 그리고 오류를 거의 0에 가깝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급여 처리 페이롤 영역입니다. 다음은 상품 가격 비교입니다. Price
comparison이라고 RPA를 통해서 어떤 자동화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베스트 유스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회사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찬가지지만 내가 어떤 물품을 구매하고 싶을 때 여러 가지 쇼핑몰 사이트에 들어가서 가격 비교를 먼저 해보는 것처럼 회사에서 구매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회사에서 필요한 대규모의 물건을 구매를 해야 될 때 가격 비교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어떤 가격 비교 없이 물건을 구매를 했을 때 회사의 수익이나 이익에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오프라인을 통해서 어떤 리서치를 해서 가격을 비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회사가 필요한 물품과 적정 가격 그리고 경쟁사의 가격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런 변동을 트렌드나 어떤 변동상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제품의 속성이나 품질 또한 비교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품 가격 비교라든지 상품의 어떤 여러 가지 전반적인 어떤 상세 내역을 비교를 통해서 구매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지금 어떤 구매 수행 시 상품을 비교를 하는 업무는 예를 들어서 사람이 수작업을 통해서 어떤 전화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특정 여러 가지 사이트들을 해외 사이트든지 국내 사이트들을 온라인 사이트들을 직접 접속을 하고 비교를 하고 거기에 있는 금액을 엑셀 같은 데다가 넣고 그런 식으로 시간이 걸리고 되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그런 업무 프로세스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정해진 물품이 어떤 특정 사이트 몇몇 사이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업데이트 해준다는 그런 식으로 미리 정의된 프로세스가 있다면은 어떤 담당자는 본인이 직접 많은 시간을 소모를 해서 사이트를 방문을 하고 가격을 확인을 한 다음에 어떤 수기로나 매뉴얼로 어떤 가격을 검색을 하고 하기보다는 이런 어떤 RPA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를 통해서 가격을 비교를 하고 최적의 어떤 상품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역입니다. 한 예로 롯데 홈쇼핑이라고 롯데 홈쇼핑에서는 온라인 행사를 수시로 어떤 운영 중인데요. 롯데 홈쇼핑에서 어떤 가격 검색 같은 것을 어떤 물건들을 소싱을 해올 때도 수기로 검색을 해서 많은 시간을 소모했는데 RPA를 실제로 도입을 해서 로봇이 검색을 해서 로봇이 검색을 하는 어떤 기준을 어떤 비즈니스 팀에서 세웠고 어떤 IT 개발팀에서 그것을 실제로 자동화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어떤 로봇을 만들어서 시간도 절약하고 그리고 몇백 건씩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는 그런 어떤 직원들이 해야 될 업무도 줄였고 그런 식으로 이제 RPA를 실제 업무에 도입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고객 정보 관리 부분입니다. 아까 매출이라든지 어떤 세일즈 부분에서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고객 정보 저장을 실제로 RPA를 통해서 사용을 한다면은 고객의 정보를 저장하고 그 다음에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동화할 수 있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의 연락처 정보라든지 그리고 과거 구매 내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설정 그리고 고객의 기념일이나 생일 같은 개인 정보를 어떤 자동으로 RPA 로봇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로봇이 분류를 하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기념일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구매 내역을 통해서 마케팅 전략 같은 것들을 프로그래밍화나 룰셋으로 만들어 놓는다면은 담당자나 영업사원들에게 어떤 알려주고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는 걸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로봇이 하기 때문에 어떤 어떤 사람이 직접 입력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고 오류 없이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정보를 업데이트하고 그다음에 정보의 어떤 변경에 대한 확인을 해서 저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노동 집약적인 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RPA를 통해서 반복 작업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은 좀 더 가치 있고 또 필요한 업무에 집중을 할 수가 있겠죠.
다음은 인사 업무인데요. 인사 업무는 아까 에서 페이롤 그 급여 지급 관련된 부분 이외에 뭐 HR 업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직원의 입사나 퇴직이나 뭐 여러 가지 승진 이런 부분들이 보통은 인사 업무에 많이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업무인데요. 어, 어떤 기업 내 어떤 직원들의 정보는 계속 바뀌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바뀌고, 또 관리가 필요한데, 또 업무 자체가 그렇게 뭐 새롭거나 창의적이지는 않죠. 그리고 하지만 관리해야 되는 업무는 범위는 넓고, 반복적이고, 수동적인 업무들이 많습니다. 이런 업무들이 또 어떤 월말이라든지 특정 뭐 승진이나 채용 시즌이면은 막 어떤 업무들이 단기간에 몰리기 때문에 단시간에 긴 시간에 업무를 해야 되는, 야근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로보틱 프로세스 자동화를 도입을 한다면은 이런 어떤 기계적이고 수작업들을 효과적으로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PA를 도입을 한다고 해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뭐 인사 시스템을 바꾸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는 HR 뭐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의 어떤 효율성을 높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기능들을 추가를 해서 단순하고 어떤 반복적인 업무를 대체해주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채용과 관련된 업무에 있어서는 뭐 여러 어떤 뭐 채용 시스템, 뭐 채용 플랫폼에서 이력서를 뭐 소싱해서 가져온다든지, 그리고 거기에서 어떤 불필요한 어떤 그 이력서들은 걸러낸다든지, 그리고 어떤 job description,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채용 문고를 낼 때 우리가 이 포지션에 이 직군과 직무에 필요한 사람이 가져야 될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자격 요건들이 이력서하고 맞는지 매칭하는지를 또 로봇 소프트웨어가 대신 사람이 해야 되는 업무를 대신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뭐 자기소개서까지도 어떤 로봇 소프트웨어가 1차적으로 필터링이나 스크리닝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어떤 채용과 관련해서 RPA가 어떤 선별이라든지 평가, 그리고 측정이라든지 뭐 관리 같은 이런 어떤 사람이 해야 되는 업무를 대신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기존의 프로세스를 줄여주고, 그리고 또 최적화할 수 있고, 시간을 단축시켜주고 업무를 효율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일상 업무에서 많이 활용되는 RPA가 사용될 수 있는 영역은 바로 어떤 특정 업무 영역이 아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 다른 포맷의 어떤 문서나 어떤 파일들에서부터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옮기는 그런 업무들을 RPA가 대신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단순한 메모장에 있는 문서에 있는 메모라든지, 또는 뭐 엑셀에 있는 자료, 그리고 뭐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워드나, 그리고 이제 한글 워드 프로세스 문서에 있는 여러 다양한 타입들에 있는 문서들, 그리고 우리가 웹상에서 뭐 온라인의 어떤 특정 사이트에 있는 뭐 기사나, 아니면은 소셜 네트워크,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런 어떤 다양한 타입의 형태의 다른 포맷의 데이터를 추출을 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타입의 어떤 문서로 보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데이터를 축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업무들은 사실 엄청나게 많은 어떤 시간을 소모하는 그런 수작업이 많이 들어가는 업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로봇이 정보를 읽고, 그리고 또 어디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미리 정의를 해준다면은 이런 그 로봇 소프트웨어가 그 소스의 데이터 소스, 예를 들면 뭐 엑셀 파일이나 아니면은 뭐 소셜 네트워크나 이런 소스에 자기가 접속을 하고 접근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추출을 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공을 하고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은 이런 어떤 뭐 반복적이고 약간 좀 창의력이 필요하지도 않고, 아니면 하지만 시간은 많이 소모되고, 그런 어떤 업무들을 로봇이 대신해서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 그리고 시간을 절약하고 좀 더 생산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겠죠. 그리고 저희가 또 중요한 부분이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 고객의 어떤 여러 가지 요즘에 어떤 트렌드 파악이라든지 어떤 동향, 피드백 같은 것들은 이런 웹상이라든지 소셜 네트워크상에 많이 산재되어 있는데,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는데도 RPA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로봇을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내가 원하는 포맷으로 저장해서 어떤 보관을 하고,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들을 RPA가 대신 해줄 것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RPA를 사용을 해서 자동화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제 비즈니스 사례 연구 그리고 베스트 유스 케이스들에서 배워보았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공부했듯이 RPA를 통해서 우리가 업무에서 쓰고 있는 또는 우리가 우리 어떤 삶이나 다른 어떤 일상생활에서도 여러 프로세스들을 단순 반복적인 프로세스들을 자동화하고 그를 통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을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그러면은 이 RPA를 어떤 식으로 실제로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RPA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의 상태에 대해서 어세스먼트, 평가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리고 어떤 평가 이후에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하이 레벨에 대한 로드맵 그리고 RPA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아키텍처 그리고 하나의 간략한 예를 통해서 구현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시나리오 베이스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고 공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